네, 반갑습니다.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한시를 찾아서 제가 기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양산 팔경의 하나인 임경대에 왔습니다. 임경대는 이말 임자의 거울경 누대대, 즉 경대에 임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겨울경자는 낙동강 수면을 뜻하겠죠. 거울 같은 낙동강가에 있는 누대에 올라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임경대는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양산의 대표적인 절경 중 하나인데 최치원을 비롯한 수많은 묵객들이 와서 시를 남기고 간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 많은 시인 묵객들의 시비도 공원 가득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 수 짓고 싶어지는 마음도 듭니다.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이자 문객이었던 문점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아주 강물에 대한 좋은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강산여 고인이여, 강산은 옛 친구와 같고 강수사 미주라, 강물은 맛있는 술과 같도다. 금일 중 상봉하여 오늘 그 법과 상보 만나서 파주 대양우 술잔 잡고 좋은 법과 대하리라 하는 시가 있어 아주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동국 여지성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양산지에 임경대에 대한 최치원의 시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 시가 바로 최치원의 시입니다. 최치원은 알다시피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과거 급제 후에 배설을 하다가 황소의 난이 일어나 토황소경문이라는 문장을 지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황소가 그 글을 읽고는 마루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졌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임경대에 와서 시를 한 수 남겼는데 제가 읽어보니 해석한 부분이 약간 어색한 점이 있네요. 제가 한번 다시 의역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첫 줄 보겠습니다. 첫 줄은 연만족족 수용용, 조금 어려운 글자가 몇 개 있는데요. 자, 이 연기 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 연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만자는 매만자 또한 산봉우리 만자고요. 족자는 우리가 족자 할 적에 그림족자 족자입니다. 용자는 우리가 용해된다 할 적에 녹을 용자인데 족족하고 첩어가 되면 강물이 넓어서 넘실넘실 흘러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 연기 연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이나 강물이 나오면 물안개를 뜻하고요. 3월이나 봄을 이야기할 때는 아지랑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굴뚝에서 나는 연기도 연기 연자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낙동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안개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글자 있는 그대로 연기 낀 봉우리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건 좀 어색하고요. 물안개 자욱한 봉우리로 하면 느낌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자, 족자 갑니다. 족자, 그림 족자니까 빽빽하고 족자처럼 펼쳐진 산세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용용, 술은 물론 낙동강물이고 용용은 첩어가 되면은 도도하고 유유하게 출렁출렁 넘실넘실 흘러간다, 이런 모습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보면 낙동강 주위로 물안개가 산봉우리를 끼고 빽빽하게 둘러쳐 있고 낙동강물은 넓고도 널리 넘실넘실 흐르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요?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경리인가 대벽봉. 거울경자, 경리 그러면은 거울경자 속에 속리자니까 거울 속, 즉 낙동강물을 상징을 합니다. 인가 하면 낙동강물에 비친 인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대벽
대뽕 대알대자에 풀을 벽자 봉우리 봉자 푸른 산 봉우리와 마주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즉 해석해 보면은 거울 같은 물속에 비친 인간은 푸른 봉우리와 마주했구나로 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하처 고범 포풍거 여기서 하처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고범 그러면 외로울 고자에 돛범자 외로운 돛단배라고 하면 되겠고요. 포풍거 할 때 포자는 이렇게 포식한다 할 적에 배부를 포 가득 찰 포자입니다. 자, 풍거리가는 바람을 가득 안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최지원이 임경대 위에서 바라보니 외로운 돛담배가 바람을 가득 안고 지나가는데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별련 비조 묘무종 별련 할 때 별자가 조금 어려운데 별안간 할 적에 우리가 눈 깜짝할 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련하면 눈 깜짝한 사이에 또는 문득 어느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요. 비조 그럼 날비자에 새조자니까는 나르는 새. 묘무종 할 때 묘자는 이게 행방이 우리 묘연하다 할 적에 아득할 묘자가 되겠습니다. 종자는 발자취 종, 즉 우리가 종적을 감춘다 할 적에 종자가 되겠고요. 자, 요 구절을 이제 부드럽게 한번 의역해 보면 물안개에 낀 낙동강에 외로운 돛담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새가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종척을 감추고 보이지 않네 라는 시가 되겠네요. 여기 붙여놓은 시 해석을 좀 더 부드럽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최치원에 대한 그 설명문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용어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설명문을 보니 황소인한테는 반란자를 치기 위해 선동하는 토황소경문을 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동한다는 글귀가 좀 거슬립니다. 선동이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선동이라고 하면은 선자가 볼화자가 붙은 우리 선자 부채질할 선이 되겠고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부채질한다, 부채질해서 움직이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최지원이 황소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부채질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겠습니까? 선동이란 말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879년 황소인한테는 반란자를 치기 위해 선동하는 글인 토황소경문이라는 부분을 879년 황소인한테는 반란자를 꾸짖기 위해, 즉 선동을 꾸짖기 위해라고 바꾸는 것이 좀 더 매끄럽고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